그런 성곽 바깥 심리까지를 일컬어서 성저심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 서쪽 성저심리는 합정, 망원, 너는 상수, 나는 망원까지고 남쪽은 용산, 한강변까지였습니다. 애니띵 노하우입니다. 사랑 가득한 성탄 시즌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면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사랑이 넘실대는 듯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의 내 자신,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는 과연 내가 속한 사회에서 이 사랑을 베풀고 살았나, 그리고 얼마나 행동하고 살았나를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스스로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성탄절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성탄 시즌을 맞아서 사랑의 실천을 되돌아보게 되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서서문 역사박물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서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쪽에 위치한 작은 문이라는 뜻인데요. 오늘도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을 둘러싼 성곽의 관문은 총 8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개의 대문, 즉 큰 출입문으로 쓰인 숙정문, 숭례문, 흥인문, 돈이문 등이 있었습니다. 이 대문들은 조선의 풍운을 담당하는 문이라서 출입이 굉장히 까다롭고 관리가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상인들이 드나들기 편하도록 작은 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홍화문, 소덕문, 광희문, 창의문 이 4개의 작은 문이고 서대문인 돈이문과 남대문인 숭례문 사이에 위치한 문이 바로 서덕문, 즉 서서문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서울 성곽 밖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역시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곽 바깥 심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4km까지는 어느 정도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의 10분의 1에 불과했지만요. 그런 성곽 바깥 심리까지를 일컬어서 성저심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 서쪽 성저심리는 합정, 망원, 너는 상수, 나는 망원까지고 남쪽은 용산, 한강변까지였습니다. 인천 등지에서 한강을 통해 싣고 오던 각종 생선과 소금 등은 마포나루 등에 내려놓게 됐고 이곳과 염곡동, 즉 성저심리 마을 일부에서는 물류창고 등이 생기게 됐고 이 서서문을 통해 사대문 안에 물건들을 공급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서서문 앞에서 물건들을 조금씩 꺼내 팔기도 하고 다른 물건들로 교환하기도 했죠. 결국에는 서서문 앞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크게 형성됐고요. 워낙에 이곳이 발전하다 보니 가짜 물건들과 각종 사기꾼들까지 성행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정부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중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이곳에서 처형해서 시전머리에서 잘 보이는 곳에 그 시신을 매달아 두기도 하고 개천에 버려두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일종의 전시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바른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처형당하기 일쑤였죠. 생각해보면 이곳은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파란만장한 곳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서서문 앞터에서는 중범죄인을 처형하기도 했었지만 동학혁명 등 가난한 자들의 한을 풀어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혁명을 주도했었던 위인들도 이곳에서 처형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고 개항 시기에는 천주교를 포교하려던 천주교 신자와 목회자 등 많은 사람들도 이곳에서 처형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수산청과 시장으로, 그리고 1973년 근린공원으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에는 IMF 경제위기로 급증한 노숙자들의 쉼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역사적 의미가 깃든 장소지만 그동안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단순한 공원으로만 머물러 왔었다가 이 일대가 가진 역사성을 새롭게 조명해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이름으로 2011년부터 재조성을 시작하고 8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 바로 서소문 역사공원 및 성지역사박물관입니다.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복식에 앞서 이곳을 참배하기도 했고요. 서소문 역사공원이 포함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아시아 최초로 로마 교황청 공식 순례지로 선포되기도 했었는데,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명동성당, 서소문, 절두산 순교성지, 세남터, 가회당 성당 등 천주교 사적지와 순교성지를 잇는 27.3km에 이르는 도보 코스라고 합니다. 동학을 계승하여 발전된 천도교 등의 다른 종교에서는 서소문 공원이 천주교 성지화 하는 데에 대해서 반발했었는데요. 천도교가 중심이 된 서소문 역사공원 바로 세우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순례길에 포함된 서소문 역사공원이 천주교만의 성지일 수는 없다. 서소문 공원을 천주교 성역화하는 것은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역사가 서린 곳을 천주교 성지라는 하나의 이슈로만 개발한 것은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것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이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토리와 역사를 가진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재탄생한 서소문 역사공원을 인근의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 5천만 시대에 대비한 스토리가 있는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해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뭔가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소문 역사박물관을 보기에 앞서서 사대문 그리고 서소문에 대한 역사성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그리고 박물관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